네, 오늘은 5장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해달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파일 입출력이라고 하는 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목차로는 입출력 스트림, 바이트 스트림, 문자 스트림. 어쨌건 뒤에 스트림들이 붙죠. 이렇게 된 애들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라이터 클래스, 버퍼 입출력. 사실은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버퍼 입출력이라고 하는 쪽에 이제 저희가 다루는 메인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다 저렇게 해서 그냥 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익혀볼 거고요. 그래서 버퍼 입출력 스트림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형태로 대부분 쓸 거고요. 네트워크에서도 다 이 형태로 쓸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뒤쪽에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구분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입출력 스트림입니다. 자바 스트림이라고 하는 애는 자바의 스트림, 이런 이렇게 스트림이 있는데, 입력 장치에서 컴퓨터로 들어오는 거는 여기 보듯이 이렇게 입력 스트림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여기서 컴퓨터에서 이제 출력 장치로 나가는 걸 출력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바의 스트림은 입출력 장치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며 이들 사이에 데이터 흐름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모듈을 자바의 스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입력 스트림이 있고요. 출력 스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입출력 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기본적인 단위는 바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트로 되어 있지만 요만큼 덩어리가 한 8비트를 묶은 거를 우리가 바이트라고 하죠. 바이트가 기본 단위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고요. 그러니까 입력 스트림이라는 게 있고요. 출력 스트림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요. 선입 선출입니다. 우리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죠? 큐라고 하는 구조 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스트림을 이렇게 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트 입출력 스트림과 문자 입출력 스트림을 보면 바이트 입출력 스트림이라는 게 있고요. 문자 입출력 스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트 입출력은 말 그대로 바이너리 파일로 된 경우고요. 문자 입출력은 문자로 된 애입니다. 문자로 된 애들. 그러니까 글자를 볼 때면 A, 가 이런 식의 글자를 볼 때는 문자 입출력 스트림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일을 뭐뭐.exe 이런 파일을 복사하겠다. 이런 일을 하면 스트림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입출력 스트림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냐 텍스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JDK는 입출력 스트림을 다양한 클래스를 제공하는데 결국에는 특정한 애를 쓰는 거죠. 버퍼를 쓰는 그런 애로 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입력에 대한 스트림이 있고요. 출력에 대한 스트림이 있고요. 이거를 파일을 다루냐, 필터를 쓰느냐, 버퍼를 쓰느냐, 혹은 데이터로 되느냐, 라인 넘버를 가지느냐, 혹은 푸시백 형태로 쓰이느냐, 파이프라인으로 되느냐, 시퀀스로 되느냐, 혹은 바이트 어레이로 되느냐, 싱글 버퍼로 되느냐, 혹은 오브젝트로 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면 되고요. 입력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출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 형태로 이렇게 쓴 애는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읽고 집어넣을 땐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꺼내올 땐 이렇게 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트로 대부분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건 요게 바이트 스트림을 다루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문자 스트림은 여기는 바이트로 될 때는 인풋 다음에 스트림이 붙는 거고요. 아웃풋 다음에 스트림이 붙고요. 문자는
리더, 읽을 땐 리더, 쓸 땐 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할 때는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합니다. 요 앞쪽에 보면 여기 보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풋 스트림의 리더라고 하는 애가 더 붙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붙거나 라이터가 붙으면 아 이거는 글자를 다루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안 붙고 그냥 스트림으로 끝났다. 끝이 스트림으로 끝났다. 이렇게 스트림 끝났다. 그러면 아 바이너리를 다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건 리더로는 인풋 스트림 리더, 파일 리더 이거 아마 엄청 자주 쓸 겁니다. 파일 리더. 네, 인풋 스트림 리더 안에 있는 파일 리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버퍼드 리더. 이것도 많이 쓰일 거고요. 필터, 캐릭터 어레이 리더, 파이프드 리더, 스트링 리더. 뭐 이런 애가 있어요. 쓰는 애들은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파일 라이터, 파일 리더를 읽었으면 파일 라이터로 이제 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쓸 거예요. 버퍼드 라이터 이런 애들로.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실 때 세트로 맞춰서 읽어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이너리를 다룰 때는 스트림으로 끝내는 거고요. 글자를 다룰 때는 리더, 라이터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었으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트림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보듯이 이렇게 요게 쭉 흘러가는 게 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하는 거죠. 이제 장치로부터 요 컴퓨터까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 스트림이라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쭉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글자 하나씩을 해가지고 넣는데 얘가 그냥 단순히 system.in으로 하면 input 스트림으로 쭉 읽어오지만 얘를 input 스트림 리더라는 애를 통과시키잖아요. 이렇게 읽은 애를 요 리더를 통과시키면 요 놈에 대한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글자 형태로 여기 컴퓨터에 들어가요. 따라서 우리가 읽으면 이런 글자를 읽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리더가 없이 그냥 스트림으로 넣으면 이런 바이너리가 그냥 묶여진 그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간단한 예제를 하나만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봤더니 바이트 스트림이라는 건 바이트 단위로 읽고 쓰는 그런 스트림들을 저희가 바이트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바이트 스트림 예로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읽느냐 이거죠. 누구로부터 읽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대상이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클래스들은 java.io라는 패키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드디어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이 예제를 봤더니 저희가 파일이 이렇게 있죠. 실제 파일이 있는데 파일을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로 읽어내서 요 객체 안에다 넣습니다. 요 참조 변수 안에 넣으면 여러분이 요렇게 실제로 읽어오는 거죠. 실제로 읽어온 애를 하나를 여기에다가 C라는 값 안에다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요 안이 글자로 되어 있건 숫자로 되어 있건 얘를 인풋 스트림을 읽었기 때문에 바이너리를 읽어옵니다. 근데 바이너리를 읽어온 애들이 여기 보면 숫자 타입 형태로 그냥 읽어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숫자로 그냥 찍을 수도 있지만 그걸 문자로 바꿔서 찍으면 화면에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파일을 열었으면 반드시 이렇게 닫아주는 거고요. 그냥 이거 그대로 하면 여러분이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파일을 읽어오는 예제인데 간단하게 여기 보면 C 드라이브의 윈도우 밑에 있는 system.in.ini라는 파일을 읽어오는 거예요. 읽어와서 이걸 한번 처리해 봅시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같이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스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버튼이 반응이 없네요. 자, 지금 소스에 가서 뉴 패키지. 자, 패키지로는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파일을 다루니까 파일이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희가 패키지를 따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만들어 버릴까요? 여기다가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름은 파일 input string ex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finish 파일 input string ex라고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왠지 오늘따라 이렇게 글자 크게 작아 보이죠? 14 정도면 충분한데 잠시만요. 네, 해상도도 뭐 이 정도면 여러분이 볼 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 작아 보이는 거였나 봐요. 자,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파일 인풋 파일 인풋 정도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해서 자바 IO에 있는 애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르시면 그 위에 자바 IO에 있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 보였죠? 자, 근데 이 끝이 인풋 스트림이기 때문에 이건 바이너리를 읽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애를 아니면 파일 인풋 스트림 이렇게 할게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걸 이렇게 읽어낼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낼 겁니다. 자, new file input stream. 자,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파일로부터 읽을 수도 있고 파일 디스크립터로부터 읽을 수도 있고 여기 봤더니 파일 네임으로부터 읽을 수도 있고 패스 네임으로부터 읽을 수도 있고 URL로부터 읽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나머지 방법들은 거의 유사한 거니까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여기 문자열로 된 걸로 읽어버릴게요. 자, 여러분이 C 드라이브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여기 C 드라이브에 보시면 여러분들 C 드라이브에 보시면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에 보시면 저 아래쪽에 시스템이라고 된 이름으로 된 INI 파일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뭐 아무거나 뭐 열기 이렇게 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냥 아무 에디터나 가지고 읽으면 이렇게 생겨먹은 파일을 읽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읽어와서 화면에 찍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아이고 경로를 긁어왔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갈게요. C 드라이브에 여기 보면 윈도우즈에 아이고 D 드라이브를 가서 눌렀네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에 여기 이렇게 긁어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쌍따옴표 있는 데다가 요 안에다 이렇게 넣죠. 자, 윈도우즈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그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돈 표시 같은 애 있죠. 걔를 역슬래시죠. 역슬래시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system.ini 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거 왜 한 개 안 적고 두 개 적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이미 여러분들 배우신 건데 하나를 적으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봤죠? sysout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다 찍는데 이렇게 하나를 적으면
얘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 보통 슬래시 n 이렇게 하는 이스케이프 문자 적을 때 저 짝대기를 적죠. 그러다 보니까 짝대기 하나로는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짝대기 두 개를 해줘야 어떻게 해요? 이게 슬래시 한 개로 얘가 인지가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해요. 근데 리눅스나 이런 데 가면 요 역슬래시라는 걸 써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대신 하나로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윈도우 그대로 긁고 왔더니 얘가 두 개로 들어가니까 두 개로 넣어버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지금 오류가 하나 떠요. 오류가 왜 뜨냐면 일반적으로 파일을 읽어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해당 파일이 있으면 읽겠지만 없으면 못 읽겠죠. 그래서 여기 마우스 가져가 보면 여기 있는 파일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뭐야? 파일 not found exception. 파일을 못 찾았을 때 처리할 예외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예외 처리할 곳에 마우스 가져가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여기 첫 번째를 누르면 이 위에서 throws,를 날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가서 try catch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문장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여기서 파일을 열었을 때 혹시라도 파일이 별 문제가 없었다. 파일 처리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럼 보통은 맨 마지막에 finally 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고요. finally에서는 일반적으로 뭘 해줘요? 여기 열은 요런 애 있죠? 요 아래서는 file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애를 뭘 해줘야 되냐면 close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이건 아니건 난 여기서 close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여기에 얘를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쓰면 오류가 뜹니다. 왜요? 이렇게 try catch 안에다가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해요? 요 안에서 지역성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로 뽑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try문 바깥으로 여기다 넣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초기화가 안 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아무것도 없는 null이라도 넣어서 초기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를 없애시면 얘랑 얘가 어떻게 해요? 같은 경로를 읽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클로즈 하다가 그러니까 이건 열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얘는 클로즈 하다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다시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파일 인풋과 관련된 애들은 바깥으로 뽑아요. 바깥으로 뽑아내고요. 그리고 트라이문 안에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 클로즈 할 때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이렇게 리드로 읽어올 수가 있어요. 리드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리드로 읽을 때 여기 잘 보시면 이 리드의 리턴 타입이 뭐예요? 인트죠. 인트 값으로 이걸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다 이렇게 인트 값으로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문자로 하나 받으니까 C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받아요. 자, 근데 여기 또 빨간색이 나요. 이 빨간색은 뭐냐면 이 리드를 하다가 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리드를 하다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얘를 요 안에다 이렇게 try catch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try catch문 안에다 try catch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러면 레벨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 보통 쓰는 방식은 뭐였죠? 여기에다가 add catch closure, catch closure를 기존 있던 거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는 뭐예요? 파일을 못 찾아서 발생하는 오류고요. 지금 여기는 읽다가 잘못되는 경우 IO exception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exception handling이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하면 글자 하나를 이렇게 읽어올 거예요. 글자 하나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CS out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C라고 이렇게 하면 컨트롤 F11 이렇게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빵 찍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로 찍죠.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가 그걸 읽어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얘는 제일 첫 번째 있는 애가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읽어오는데 지금 얘는 뭐 숫자로 59라고 읽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자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캐릭터로 바꿔가지고 얘를 이렇게 찍으면 요 글자 한 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던 요거 한 개를 읽어온 거죠. 근데 우리 여러 개를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 개를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while문으로 돌릴 거예요. while문으로 언제까지 돌릴 거냐면 내가 얘를 다 읽어서 여기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때까지, 얘는 뭐 아마 엔터까지 있어서 얘까지 와서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때까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동작을 하긴 할 건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다가 읽어올 변수를 C라고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을 거니까 while문으로 읽어오겠죠. while문으로 읽을 거고요. 그 while문 안에는 while문 안에는 이렇게 읽은 애를 C라는 변수에다 저희가 읽어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가 아닐 거고. 근데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건데 얘를 read를 C에다 넣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C에다 넣으면 마치 여러분이 뭐 한 거냐면 우리 이거 있죠? while C는 뭐 5 이렇게 넣은 거랑 똑같아요. 이런 거 불가능하죠. 자바에서. 어떻게 해요? 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뭐, 같냐 혹은 같지 않냐, 앞에 느낌표가 있어야 되네. 같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랑 비교가 되지 이 값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여기서 읽어온 아까 전에 보면 57 뭐 그런 값이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간 애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 뽑고, 그러니까 먼저 여기 가로를 씌워서 하나를 뽑고 이렇게 뽑아온 애가 뽑아온 저 C라는 값이 뭐가 아닐 때까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아닐 때까지 읽어오겠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C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일을 하나 그러니까 글자를 하나 읽어와서 여기다 넣는데 그 값이 음수가 아닐 때까지 읽겠다는 거예요. 음수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EOF라고 하는 그 값인데 EOF가 아닐 때까지 읽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내면 되죠. 계속 읽어내면 됩니다. 자, 계속 읽어내는데 여러분 어떻게 읽어낼 거냐면 sysout으로 읽을 건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읽었죠. 저희가 요거를 그냥 긁어오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이 지금 다 만드신 건데 요거를 화면에 찍으면 이걸 화면에 되게 컨트롤 F11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찍힙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가 글자를 찍는데 얘가 어떻게 한 줄씩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요거를 없애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찍으면 우리가 파일에 있는 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찍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얘가 리턴하기를 멀어요. 인트로 리턴하는데 여러분이 여기를 캐릭터라고 하는 형변화를 하지 않으면 화면에 이렇게 찍힙니다. 숫자로 59부터 해서 쫙 찍혀요. 그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를 캐릭터라고 넣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컨트롤 F11로 이렇게 찍으시면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그 파일에 있는 애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아, 이것만 봐도 야, 이거 좋은데?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읽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딱 처음에 파일을 배울 때 연습용으로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읽을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읽을 겁니다. 아니, 유사하긴 한데 이렇게는 읽지 않는다.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읽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보통 줄 단위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하나 배웠고요. 아웃풋 스트림은 여기 있는 애를 이용해서 파일에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는 스트림이기 때문에, 아웃풋 스트림이기 때문에 적으면 이렇게 바이너리로 적혀요. 바이너리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바이너리로 이렇게 적힙니다. 그래서 얘가 적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숫자로 된 애를 배열로 만든 다음에 걔를 이렇게 하나씩 적을 수도 있고요. write라고 하는 애를 해가지고 하나씩 적을 수도 있고요. 바이트 배열을 놓고요. 바이트 배열을 한 방에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write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씩 해서 write를 할 수도 있고,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서 그냥 한 방에 빵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여기 이 예제를 보시면 여러분이 숫자를 이렇게 넣어놓고 숫자를 이렇게 하나씩 write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웃풋 스트림으로 숫자를 하나씩 쫙 넣는 걸 하고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읽어오는 일을 합니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쓰고 읽고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대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파일로 하나 쓰고요. 파일로 하나 읽는 일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이건 거의 안 쓸 거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해보면 되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좀 아끼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를 이렇게 놓고요. 기존에 있는 애를 이용해서 아닌가요? 저희가 그냥 따로 할까요? 이거는 고민스럽긴 한데, 자, 그냥 여기 있는 애를 긁어다가 그냥 쓰겠습니다. 짠, 어디 갔냐?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게요. 클래스라고 할 거고, 이름은 파일 input output stream ex.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하는 애를 만들게요. 아닌가? 네, 그냥 뭐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붙여가면서 좀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기 위해서 붙여다 쓸게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었다 칩시다. 제가 이렇게 갖다 붙였더니 얘가 컨트롤 시프트 O 하면 여기 있는 아웃풋 스트림을 이렇게 넣고요. 자, 얘는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문자열을 잘못 긁어오면 제가 이렇게 문자열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은 다른 문자로 이제 인식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아까 전에 어떻게 해요? 트라이 캐치로 처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런 애들은 이왕이면 바깥으로 뽑아서 그리고 여기다가 널을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파일 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저희는 조기에다가 파일을 이제 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int i는 0에서부터 10까지 i 뿔뿔로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nt n이라고 하는 애는 10에서 i 값을 빼서,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뭐 10, 9, 8, 7 뭐 이렇게 넣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를 write 할 때 보면 이것도 write 하다가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try catch로,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거 쓴다 그랬죠. 그래서 IO exception 발생하도록 이렇게 해서 파일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이 한번 돌려보면 얘가 파일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Ctrl F11 이렇게 돌리면 오류가 뜨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파일이 없는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지금 쓰도록 해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파일을 만들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약 기다리면 파일이라는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여기에 파일이 있으면 가서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이렇게 닫고요. 저희가 저기에다가 C 드라이브 루트에다 바로 만든 건 너무 위험하니까 저희가 템프라는 폴더를 하나 넣고요. 거기에다가 한번 한다고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템프라고 하는 놓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보면 지금은 문제가 없죠. 왜 문제가 없냐면 여기 보면 테스트 아웃이라고 만들어졌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 C 드라이브 루트는 보안이 걸려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안 안 걸리는 대로 이렇게 좀 옮겨주는 거고요. 아니면 거기다 미리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또 혹은 또 new 파일 뭐 이런 기능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어쨌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얘를 열어보면 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디터로 전 요걸로 요걸로 열어볼까요? 아니면 요거 에디터로 열죠. 자, 에디터로 열면 여기 왔더니 뭐 이상하게 적혀 있습니다. 야, 저게 뭐냐?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다른 걸로 연결 프로그램을 걸고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자, 연결 프로그램을 걸고요. 연결 프로그램을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만만한 노트패드가 어디 갔죠? 메모장 여기 있다. 메모장으로 얘를 샥 열었더니 메모장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글자들이 그냥 바이너리로 그냥 찍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죠. 자, 어쨌건 이렇게 지금 파일이 잘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파일은 원래는 여기 가서 닫아야 되는데 사실은 얘를 여기서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파일 아웃이라는 거를 이렇게 클로즈를 해줘야 파일이 정상적으로 다 닫힙니다. 파일이 이제 정상적으로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닫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냐면 파일을 열 거예요. 어떻게 열 거냐면 저희는 이제 아니까 파일 in이라고 하는 애를 아까 했듯이 어떻게 그래도 그냥 긁어다 씁시다. 자, 파일 in이라는 애를 여러분이 이렇게 긁어다 쓸 거예요. 자, 근데 경로를 똑같이 읽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한테는 요런 애가 라이브러리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Ctrl Shift O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 추가가 될 거고요. 요거는 지금
변수 이게 타입 선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저희가 저 바깥으로 이제 뽑아버릴 거라서 사실 얘는 지역 변수긴 한데 지역 변수로 만들고요. 트라임은 바깥으로 얘를 똑같이 이렇게 옮겨버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널이라고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의 타입을 잘 모르면 그냥 지역 변수로 만들면 얘가 추론을 해서 앞쪽에 적어줘요. 그럼 그걸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드는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서 한 코드랑 똑같죠. 그래서 이걸 똑같이 긁어다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붙이면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읽어오는 거라고 했죠. 저기는 파일 인으로 했으니까 파일 인으로 리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파일 인에 대해서 똑같이 클로즈로 닫아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 열고 닫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파이널리 없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넣으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숫자로 넣은 상태거든요. 여기는 문자로 넣은 게 아니라 숫자로 넣은 상태라서 이거를 캐릭터로 뽑으면 이상하게 찍힙니다. 실제로 이렇게 찍어보시면 캐릭터로 넣으면 이상하게 찍히고요. 이거는 숫자를 그냥 그대로 숫자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왜냐하면 숫자로 여기다가 1987 이렇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찍으면 화면에 이렇게 1987 뭐 01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넣어놓은 그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문자로 찍고 싶으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서 넣어야 돼요? 그 아스키 값으로 그 헥사 값으로 35인가? 그 더해서 넣어야 숫자로 보이는 문자 1을 찍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는 숫자로 찍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그냥 그대로 가져온 대로 그대로 찍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100이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얘가 바뀌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분을 시켜주려면 이렇게 구분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보면 출력이 됩니다. 어쨌든 가져오는 애들은 붙어서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값으로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어요. 파일을 썼고요. 파일을 읽어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일에 가서 보면 메모장으로 읽어야 되죠. 항상 이걸로 읽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메모장을 한번 읽었더니 요거는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는 B, C, D가 찍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스키 값으로 97이 A죠. 97이 A다 보니까 그 아스키 값으로 이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 숫자 값으로 찍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문자 숫자 그 변화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읽고 쓰고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바이너리로 한 거고요. 자, 문자 스트림은 거의 같습니다. 자, 얘는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데이터는 다루지 않고 문자로 되는 애들만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스트림은 이미지나 영상 같은 바이너리 데이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글자만 다루는 애가 문자 스트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걸 다루고 싶다 그러면 앞에서 배우신 바이너리 스트림을 쓰셔야 되고요. 문자, 글자를 쓸 때는 이게 더 좋습니다. 여기 보면 리더, 라이터,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이런 애가 있고요.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거고요. 쓰는 법은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은데 얘를 쓸 때 이걸 리더라고 읽으면 글자 자체로 읽어옵니다. 글자 자체로 읽어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도 리더로
읽은 이 파일 리더로부터 리드를 하잖아요. 리드를 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좋긴 한데 얘가 이렇게 숫자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얘도 문자로 바꿔서 출력을 해야 돼요. 어쨌건 한 문자씩 얘는 읽어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고요. 실제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온다는 겁니다. 문자로 읽어오는 애예요. 이건 똑같고 이것만 다른 거니까 저희가 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문자 집합과 인풋 스트림 리더로 텍스트 파일 읽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 보면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를 인풋 스트림 리더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로부터 읽어오는데 그거를 스트림 리더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요 스트림 리더를 읽으면 그때 뭘 할 수 있냐면 캐릭터 셋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도 잘 안 씁니다.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얘 역시 지금 보면 읽어온 것 자체가 뭐예요? 읽어온 것 자체가 뭐예요? 숫자를 읽어오기 때문에 캐릭터로 바꿔서 찍어야 돼요. 얘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리더라고 하는 건 글자로 읽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숫자 형태로 읽어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듯이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읽으면 바이너를 읽었는데 여기 있는 인풋 스트림 리더를 통과하면 얘가 이제 글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이것도 저희가 잘 쓰는 형태는 아니에요. 아까랑 예제를 보면 똑같습니다. 파일 경로를 걸어 놓고요. 파일 경로를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로 읽고 저희는 워낙 문자셋 자체를 UTF-8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바꾸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절로 한글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면 MS949라고 해서 MS에서 제공하는 그 문자셋 이용해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얘도 결국엔 계속 요 똑같은 방식으로 숫자로 읽어서 문자로 찍는 이런 구조고요. 여기 보면 인풋 스트림 열고 인풋 스트림 리더를 열었기 때문에 그 역순으로 이렇게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뒤쪽에 가서 간단히 예제 하나만 저희가 뭐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일 라이터로 얘는 그 리더로 늘려내었고요. 인풋 스트림 리더를 늘려내고 얘는 라이터. 사실은 라이터로 하려면 파일 리더로 읽고 파일 라이터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파일 라이터 경로 하나 적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글자 하나 적는 건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자 하나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가능하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글자 하나 적을 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뭐 할 거냐면 요거는 화면으로부터 이렇게 글자를 입력받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는 원래 보통 스캐너라는 거 가지고 입력받죠. 근데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해서 시스템 인 하면 우리 콘솔 창으로부터 이렇게 입력을 받는 겁니다. 콘솔 창으로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정해놓은 요 파일에다가 여러분이 입력받은 글자를 하나씩 읽어서 여기 요 인에 들어온 애를 끝까지 읽는 거예요. 끝까지 읽어서 어떻게 해요? 화면에다 그냥 라이트 하는 겁니다. 화면에 요 파일에다 이렇게 라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제거든요. 요것도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파일 라이터를 직접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버퍼 뭐 이런 애가 붙어야 이게 거기부터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한 자씩 뭐 거의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거 잘 안 하고요. 그냥 이것도 제가 어떻게 돌리는 건지만 한번 아니 뭐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예제 그대로 긁어가지고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면서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대충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대충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지금 쓰는 이런 방식으로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왜냐면 아예 넘어가면 또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여기에 있는 예제를 그냥 아예 긁어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걸 어떻게 쓰는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듯이 어디서 긁었는데 파일명이 다른가? 같은데? 자, 어쨌건 지금 요렇게 있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이 위에 안 붙은 상황이거든요. 그럴 땐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O 이렇게 넣으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라이블러리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우린 자바 IO에 있는 애라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 위에 이렇게 따라락 붙습니다. 얘는 지금 봤더니 제가 여기는 파일 라이트라고 하고요. 책에 있는 애는 파일 라이터였네요. 그럼 우리 거에 이름을 맞추죠, 뭐. 파일 라이트. 그래서 파일명하고 이게 같아야 된다 그랬죠? 같게만 만드시면 되고, 저희는 템프에다가 test.txt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넣을 거란 얘기예요. 자, 요걸 돌리면 어떻게 해요? input 스트림 리더로 읽어올 수 있죠. 그러면 요 콘솔에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컨트롤 F11로 얘를 이렇게 빵 띄우고요. 아, 뭐라는데 입출력 오류가 떠버리네요. 한 것도 없이. 지금 요걸 걸면 요게 동작을 하면 여기서 얘가 이제 멈춰야 되는 게 일반적인 동작이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컨트롤 F11 안 도네요, 그죠?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파일 라이터 요건데 잠시만요. 입출력 오류가 정확하게 뭔지 이런 경우 이렇게 오류가 떴는데 이게 어디서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print stack trace라고 하는 걸 걸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오류가 뜨는 것을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템프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템프가 없죠. TMP가 없죠. 템프란 경로 밑에다가 이런 텍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저는 아예 디렉토리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오류가 뜬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해결됐죠? 긁어다 쓰길 잘했네요. 왜냐면 저런 오류가 뜨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A, B, C, D, E, F, G라고 넣으시고 끝낼 때는 컨트롤 키에다가 Z 키, 컨트롤 Z 키 이렇게 넣으시면 요게 프로그램에서 딱 죽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있던 템프 여기 보면 C 드라이브에 템프란 폴더에 가면 이렇게 test.txt 요거는 이제 텍스트 파일이니까 그냥 열면 이렇게 열리겠죠. 근데 여기 봤더니 안 들어갔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 닫혔는데 원래 클로즈를 안 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걸 봤더니 자, 다시 돌려볼게요. 실수 왔네요. A, B, C, D, E, F까지 넣으시고요. 엔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Z 이렇게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렇게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테스트를 연 적이 있으니까 이걸 열었더니 이제는 여기 잘 적혀 있죠. 얘가 이 끝을 인식을 못해서 지금 아까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저희가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한글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한글 처리 중이라고 하고 엔터 누르고 컨트롤 Z. 다시 얘가 아니었죠. 얘를 다시 이렇게 눌렀더니 요건 또 인지가 안 되네요. 얘가 인지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F11 누르시고요. 여기다 이제 띄어쓰기 말고요. 한글 처리 중 엔터 컨트롤 Z.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열었더니 이번엔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게 뭐냐면 이래서 뭘 써야 되냐면 버퍼가 있는 애를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스캐너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캐너하고요 그 넥스트라고 하는 애랑 넥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놈은 내가 글자를 넣을 때 여기다 하면 글자를 넣을 때 홍길동이라고 하면 둘 다 인식이 되는데 홍 한 개 띄고 길동 이렇게 넣으면 우리 그 스캐너에서 그냥 넥스트는 홍까지만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 중간에 요 빈칸을 다른 입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듯이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쓸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건 공백 없이 그냥 쭉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고 컨트롤 Z 하시면 거기까지를 그 컨트롤 Z를 넣으셔야 아까 전에 그 마이너스 1 있죠. 우리 끝이야 라고 하는 그 기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그 test.txt 파일은 이렇게 한글도 잘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체계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저장된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얘가 저장된 상태에서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set encoding이라고 있는데 얘가 UTF-8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니코드 처리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한글이고 영어고 다 쓰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뭐 다른 캐릭터 셋을 썼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걸 열어보는데 set encoding이 MS949였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글자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주거나 그런 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UTF-8으로 잘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파일 라이터까지 저희가 한번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있구나라고 보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이렇게 쓸 일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부터가 이제 저희 메인이에요. 왜냐면 요거 이제 버퍼를 가진 애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해야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많이 쓰는 애예요. 실제로 많이 쓰는 애. 버퍼 스트림이라고 하는 애. 여기는 저희가 영상을 잠깐 끊고요. 다른 파일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부터는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실제로 쓰는 애들이에요. 나중에 네트워크나 이런 데 가셔도 다 이런 애로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영상은 마치겠습니다.